여러분,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은 말을 하지 못했을 때라는 걸 저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. 노란 장부는 제가 말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모여 한 권의 기록이 된 것이고, 그 기록은 결국 제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어 주었습니다. 하지만 그 과정에는 아직 여러분에게 들려드리지 못한 마지막 비밀이 남아 있었습니다. 오늘은 그 비밀까지 모두 털어놓으며 노란 장부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. 며느리와 함께 아들 방 문을 열었을 때 아들은 한참 동안 눈도 깜빡이지 않고 장부를 보고 있었습니다. 책상 스탠드 불빛 아래서 아들의 얼굴은 눈물로 번져 있었고 마치 어린아이로 돌아간 듯 취약해 보였습니다. 아가, 내가 가까이 다가가자. 아들은 그제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. 엄마. 떨리는 목소리,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. 아들은 장부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. 엄마는 왜 그 모든 걸 혼자 감당했어? 아들의 눈밑은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마르고 갈라져 있었습니다. 며칠 동안 잔 것 같지 않았습니다. 아들은 이어서 말했습니다. 엄마가 아팠다는 것도, 아빠 빚을 대신 갚았다는 것도, 내가 어릴 때 그렇게 아팠던 것도 이 장부를 읽고 처음 알았어. 아들의 말이 이어질수록 나는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. 미안하다. 간신히 그 말만 나왔습니다.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. 엄마가 왜 미안해? 미안해야 할 사람은 나야. 아들은 자신을 탓하고 있었습니다. 그걸 깨닫는 순간 내 심장은 서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. 사실 아들이 장부 마지막 페이지를 본 바로 그날 나는 병원에서 들은 말을 그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었습니다. 초기지만 진행이 빠릅니다. 스트레스, 무리한 활동 모두 조심하셔야 합니다. 의사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그 말은 제 귀에 죽음에 대한 경고처럼 들렸습니다. 자녀와 함께 지내는 걸 고려하세요. 혼자 계시기엔 위험합니다. 그 말이 저에겐 가장 무서운 말이었습니다. 나는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. 아들에게 짐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장부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. 나는 오래 버티지 못할 수도 있다. 그 한 줄은 죽음이 아니라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제 나름대로의 다짐이었습니다. 하지만 아들에게는 그 문장을 마주하는 순간 제가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고 오해했을 겁니다. 아들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며느리는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입술을 꼭 깨물며 말했습니다. 어머니, 사실 전 어머니가 저를 싫어하시는 줄 알았어요. 그 한마디에 내 시간은 잠시 멈췄습니다. 아이가 생기고 제가 어머니께 더 다가가려고 할수록 어머니는 오히려 더 거리를 두셨어요.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. 나는 미안해서 다가가지 못했던 건데 그 아이는 거절로 느꼈던 겁니다. 며느리는 울먹이며 계속 말했습니다. 이제 보니까 어머니는 저를 생각해서 그랬던 거네요. 제가 힘들까봐, 저에게 짐 지우기 싫어서. 그제야 나는 며느리의 속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, 미안하다. 나는 너를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라고 생각했어.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다. 그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고 우리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연결된 순간을 맞았습니다. 며느리가 장부를 넘기다 갑자기 한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. 어머니, 이건 뭐예요? 나는 그걸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접힌 종이를 펼치자 세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. 미안했다. 사랑한다. 아들은 말문이 막혔지만 금방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. 엄마, 손글씨가 아니잖아.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내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남긴 편지다. 아들은 손이 떨려 종이를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. 아버지가 이걸? 나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. 너희 아버지는 평생 나한테 미안해했어. 가난하게 만든 것도 빚으로 고생시킨 것도 아들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다고. 남편은 죽기 전에 말로는 도저히 하지 못하고
작은 종이에 그 마음을 적어 내 장부 속에 끼워두고 갔던 겁니다. 나는 그 종이를 평생 꺼내보지 못했습니다. 남편을 원망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아들에게 아버지의 부족함을 들키게 하기 싫었습니다. 아들은 그 편지를 가슴에 안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. 아버지가 우릴 사랑하긴 했네. 그 말에 나는 참았던 눈물을 쏟았습니다. 아들과 며느리가 장부를 읽고 모든 비밀을 알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조용히 장부 가장 앞장을 펼쳤습니다. 이 장부에는 아직 너희가 모르는 진짜 마지막 기록이 있다. 아들과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. 그 페이지에는 고약한 글씨로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. 이 장부는 원래 너희를 위해 쓴 게 아니다. 아들은 혼란스러워 했습니다. 그럼 누구를 위해 쓴 거야?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. 나 자신을 위해 쓴 거다. 장부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에게 남긴 기록이었습니다. 가난, 두려움, 아픔을 견디기 위해 적은 말들. 남편에게 말하지 못했고 아들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감정들. 그래서 장부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. 살아남아야 한다. 넌 혼자가 아니다. 넌 가치 있는 사람이다. 이건 가난과 폭력 속에서 자존감이 무너진 제 자신에게 보낸 처절한 응원이었습니다. 아들은 그 문장을 보자 숨을 들이켜며 말했습니다. 엄마가 이렇게 힘들었어?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그래. 하지만 그 힘든 시절에 나를 견디게 만든 건 너였다.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였지. 아들은 더는 버티지 못하고 내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. 그 눈물은 후회, 고마움, 죄책감, 사랑, 모든 감정이 뒤섞인 그 아이의 진짜 눈물이었습니다.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는 장부를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. 며느리가 말했습니다. 어머니, 이 장부는 이제 어머니의 아픔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기록이에요.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. 엄마, 이제 혼자 살지 마. 엄마가 원하면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. 나는 눈물이 날 뻔했지만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. 그래, 이제는 너희들이 내 노란 장부다. 장부는 닫히고 우리 가족의 마음은 그날 처음으로 열렸습니다. 여러분, 어쩌면 장부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말하지 못한 감정의 무덤일지도 모릅니다. 하지만 그 무덤을 열었을 때 가족이 함께 울고 함께 치유될 수 있다면 그 기록은 이제 고통이 아니라 사랑이 되는 것이겠죠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